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1일 3일절 날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3일까지 또 대체 공휴일 때문에 연휴를 또 보내실 것 같은데, 감사 스마일은 3월 3일에도 아침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명언으로 기쁘게 시작합니다. 알기는 어렵지 않으나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네, 감사 스마일도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부끄럽지만 아직까지 많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님들만이라도 25년 3월부터라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그리고 내가 알았던 거를 작게나마 꼭 행동으로 옮기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올해 한국의 기준금리가 2.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의 예언 적중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경제가 또 반등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 25일 날 기준금리가 0.25로 인하됐고요. 2년 4개월 만에 이제 기준금리가 2%대로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에서 3차례 더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는데,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랩에서 주택가격 상승 확산 경로 국토연구원 연구자료를 다시 보는 아파트 랩 인기 게시물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아침 이야기를 드리면, 좀 아파트 랩에서도 진짜 강북 쪽에서도 이렇게 집값 확산 경로를 갖다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아파트 랩에서 감사 스마일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파트 랩 썸네일이라든지 아파트 랩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 방송 보시게 되면 주택가격 상승 확산 경로를 갖다가 강북 쪽에서도 이제 고양시라든지 또 이래서 남양주시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것들도 한번 국토연구원에서 또 한번 만들어서 또 아파트 랩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주택가격 상승의 공간적 확산 경로 보시는 것처럼 강남 3구에서 판교, 분당, 수지, 기흥으로 내려가고요. 과천, 평천, 인덕원 3번으로 또 내려가면서 목동에서 시작하게 되면 광명, 시흥, 그리고 송도까지 이렇게 또 움직인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왜 강남이 들썩거리면 왜 경기 남부로 확산될까요? 한강이라는 이 장애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강 이남에 좋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인프라도 또 인구도 더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GTX-A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또 달라질 것이고요. 제가 오늘 이제 증차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GTX-A 정상적으로 이제 출퇴근 시간에 6분으로 지금 이제 배차를 갖다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앞으로 내후년에 더욱더 이 서북부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거라는 말씀을 콕 하고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24년 서울 구별 출산율, 서울 전체 0.58인데요. 작년에 드디어 출산율이 조금 늘어서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 또 이걸 보니까 성동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오히려 강남 쪽에 전체 평균보다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소득이 좀 많으시면 또 집값이 또 비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출산에 또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출산 장려를 갖다 하기 위해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또 작년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 덕분에 더 많은 인구 출산율이 또 증가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스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출산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무주택자 분들은 꼭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해서 내 집 마련 꼭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반갑고 고마운 오늘부터 열차 등차 운행을 합니다. 운정중앙,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제가 아쉬운 거는 운정중앙만큼 킨텍스하고 대곡에서는 지금 환승되는 시스템이 파주만큼은 지금 고양시가 좀 열악합니다. 오히려 연신내 같은 경우에는 6호선으로 순환을 하게 되고, 또 연신내는 또 기본적으로 교통의 또 허브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또 환승이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서울버스들이 많이 다니는데, 제가 엊그제 제
친한 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고양시는 진짜 마을버스 배차 간격도 너무 늦고, 단적인 예로 신원동이나 삼송에서, 지축에서 고양시 내로 다닐 수 있는 버스 노선이 배차 간격이 정말 좀 촘촘하게 좀 되고, 마을버스도 많이 확충해서 운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적으로 자차 접근해가지고 가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빨리 대공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GTX A만 타고 다니느냐라고 또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20분 만에 간다는 거는 진짜 제가 여기서 도래올마을 가도 15분, 20분 걸리고 수색등산 가는 것도 30분 걸리고 연시대만 가더라도 차를 가지고 가더라도 20분 정도 걸립니다. 차가 막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 GTX A가 서울에서 서울역에서 운정중앙역까지 거의 전용 노선이에요. 또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서 동탄이 만약에 완전 개통을 하게 되면 수서에서 아니면 동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역으로 온다든지 또 용인에서 또 성남에서 이제 서울역이라도 운정을 갔다 오게 되면 거기는 서울 운정중앙역처럼 배차 간격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야 15분대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운정중앙에서 동탄을 가게 되는 거는 이제 수서행 말하고 그다음에 동탄행으로 해가지고 아마 두 가지 노선으로 해서 아마 운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거의 한 2달 전부터 이 사진을 이야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3일절이고 용기 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년 4월 30일 날 베트남이 공산화된 직후에 쉽게 말해서 베트공이 베트남 공산화에 앞장서 왔던 자들이 월맹군에 의해서 대량 학살 직전에 월맹군에게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 장면의 이런 사진입니다. 왜 이때 당시에 월맹군을 도와가지고 공산화를 갖다 했었던 말 그대로 월남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죽였을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지금 비는 장면이지만 정말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변절자는 또 다른 변절을 한다는 이유로 처형했는데 참 이 공산주의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것들을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꼭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3.1절 날 감사스마일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경제 이송열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계약금 2배 물어주고 취소, 집주인들 돌변했다. 난리 난 동네 어딜까요? 집값 변곡점이 왔다. 토구역 해제 잠실 엘리트 호가 33억까지 치솟고요. 강남 내 다음 상급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최상급지 반포도 지금 질석이라고 합니다. 정말 집값 변곡점이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어찌됐든 1월달 그다음에 설 명절 이후부터 실제 실거래가 많이 됐고 신고가가 갱신되면서 이제 토호제 해제되면서 이제 불을 붙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고양시, 서북부로도 이런 확산, 그다음 서울과 서울 외곽 지역으로도 지금 확산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잠실은 집값 한창 오른 2021년 당시와 분위기가 비슷하고요. 어떤 집주인은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상당 부분 이 배액배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가격을 더 올려놓으려는 생각일 것이다. 이미 상승 분위기를 탔다고 지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실 S뿐만 아니라 리센츠, 그 다음에 트리즘까지 이른바 엘리트라고 불리는 잠실동 대장 아파트가 2020년 6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사실상 투자 수요는 조금 적었는데 잠실 마이스 등 개발 호재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토호제가 해제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불을 붙였고 집값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잠실, 송파 그리고 뭐 강남뿐만 아니라 마용성까지 확대되고 있고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대문 가재울타운도 이런 분위기가 지금 넘어오고 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3월부터 은평이라든지 서울 외곽 지역으로도 이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기존대로라고 하면 오는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될 거라고 이제 6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갑자기 2월 15일 날 12일이죠. 2월 15일인가? 12일 날 이렇게 해제를 했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제되면서 뭐 잠실뿐만 아니라 대치동이라든지 삼성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담동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송파구 다음 상급지로 꼽히는 서초구, 방배동, 강남구, 일원동, 수도까지도 분위기가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서초 방배동에 있는 방배 그랑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21일에 29억 5천만 원에 또 거래되었기 때문에 이 면적 효과는 지금 30억이 넘어 있고 또 설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 특히 토호제 해제된 이후에 지방에 서울 입성을 하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이 또 생각보다 정말 많이들 지금 넘어오고 계시고 실제로 지금 계좌번호가 안 나와서 지금 못 하시는 분들 또 내 집이 안 팔려가지고 못 가시는 분들 여러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번 뭐 3월 1일, 2일, 3일 이 연휴 기간에 만약에 이 잠실이라든지 강남에 이런 집값의 분위기를 갖다가 한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가서 임장을 한번 가서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뭐 반포에서 가장 비싼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에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만간 또 신고가를 또 갱신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네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실의 경우에 그동안 억눌렸던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 당분간 이런 흐름은 계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현상이 한국부동산원 주간 집값 통계에서도 확인될 수 있고요. 이날 셋째 주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송파, 강남, 서초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반 상승을 타고 있던 마포라든지 광진, 그 다음에 성동구까지도 지금 아마 영향을 갖다 주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 지난번에 이틀뱅님께서도 뭐 경기도의 금매를 매도해가지고 서울로 빨리 갈아타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이제 했을 때 이틀백님도 경기도도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올라간다. 특히 고양시는 또 파주시는 GTX-A가 이제 서울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수서역까지 그다음에 용인 그다음에 동탄까지 내려가게 되는 내년 6월 정도가 되게 되면 지금하고는 정말 다른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분위기가 더 확산된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전세나 월세를 갖다가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수요로 아마 3월부터는 아마 또 몰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수님들만이라도 제가 왜 이런 서울, 그 다음에 잠실, 강남의 이야기를 드리냐면 부동산은 제가 앞서서 아파트 랩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항상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이 움직였는데 판교 분당 수지가 안 오를 수가 없고요. 또 목동이 올랐다고 하면 광명이라든지 송도라든지 시흥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간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값의 변곡점이 왔기 때문에 감수님들만이라도 이런 의사결정을 갖다가 조금 올 하반기에 생각하셨거나 아니면 좀 따뜻한 봄이 오면 생각을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면 조금 의사결정을 좀 서두르시란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헤럴드 경제 이 가격에 누가 사는 거야? 잠실 주공 5단지에 국평 40억 나오나?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잠실 주공 5단지가 지금 39억 5천에 지금 실거래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40억이 안 넘어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만간 3월 중에 넘어가지 않을까, 이달 중에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2, 3일 사이에 호가가 2억에서 3억이 올랐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33억 했던 전용 76 타입 같은 경우는 35억, 37억 원짜리 82 타입 같은 경우는 40억이 됐다. 조만간 잠실에서도 국평 신기록 나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앞두고 매수 막차의 수요가 지금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하게 되는 멋진 조감도인데 이 조감도만 보시더라도 여기에 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돈이 많고 내가 강남에 입성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매물이 없어서 지금 못 사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기가 이제 조만간 이제 재건축이 진행될 텐데 주공 5단지가 가을에 이제 올 가을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고 주변 토지도 풀리니까 이제 막차 타자. 그리고 또 이제 압구정 목동보다는 사업 속도가 더 빠르고
매수자분들도 솔직히 지금 조급해진 분위기다. 그래서 30대는 물론 70대 어르신들도 실거주 하겠다면서 매수를 갖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매물을 내놓으려던 80대라든지 90대 집주인들도 급할 거 없다, 기다리자라고 해서 물건을 지금 걷어들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토어제가 풀려가지고 옆 동네 엘리트도 상당히 영향을 또 많이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잠실과 송파,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대치, 청담, 그리고 삼성동, 더 나가서 이런 수서까지도 이런 분위기 확산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이제 조금 하급지로 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또 자금대가 안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10억에서 20억대로 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의 집값이 6억에서 9억, 그 다음에 뭐 광명이 지금 12억인데 지금 입주다 보니까 지금 마피가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경기도에 있는 F4라든지 남양주라든지 다산이라든지 검단이라든지 운정신도시에서 내 자금 여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직주 운영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이 좋은 그런 신도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매수해도 저는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집값이 떨어질 요인이 안 보여요. 올 하반기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도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가서 지금 금리가 2.75인데 기준금리가 2%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가지고 내 집을 갖다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도 적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올 상반기에 매수하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뭐 집을 갖다가 매수하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좀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집을 한 채나 뭐 두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매도하지 마세요. 양도 차익 때문에 이제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데, 저는 일단 수도권 서울의 아파트는 일단 존버가 답이다. 일단 내 능력이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꾸준하게 인컴이 되시는 분들, 뭐 30, 40, 5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서울 수도권은 무조건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은 분위기는 이제 이렇게 집값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내려가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오는데, 올 하반기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앞으로 한 3년간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또 전세 월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을 매수하고 매도하는데,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집이 없으신 분들은 내 능력에 맞춰서 4억대도 하셔도 되고 5억대 하셔도 되고 6억대 하셔도 되는데, 집값이 내려갈 것 같기 때문에 집을 갖다가 안 사는 그런 운은 범하지 마시고요. 오인섭님의 이 부자 노트는 제가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 드리고, 제가 20분을 넘지 않으려고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인사이트는 제가 설명란 링크를 걸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포 원베일리가 지금 평당 2억 원의 실거래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사이트인데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대조 1구역이 평당 4천만 원에 분양하는 것도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고양시에서도 2천만 원에 이제 분양가는 나오기가 힘들 것 같고, 적어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3천만 원이 아마 최저 마진이 될 것이다. 2,500에서 3,000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옵션까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다 9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풍동에 있는 지주택 대이엠뷰를 저에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무주택이신 분들, 신축을 갖다가 지금 고양시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운정신도시도 물론 좋지만, 지금 뭐 풍동에 있는 대이엠뷰 지주택이라든지 엘로이도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땅집골수도 까고 뭐 마피 있다라는 그런 사실도 물론 지금의 현실은 맞는데, 이게 마피가 올 6월 말 7월 달에 입주할 때쯤 되게 되면 없어질 겁니다. 오히려 저는 마피가 있을 지금이 기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앞으로 분양가가 싸게 되고 또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인하가 되고 인건비가 인하가 되게 되면 물론 분양가라든지 집값에 영향을 줄 텐데,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는데 고양시라든지 파주시에 있는 집값이 내려간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참 답답하고, 중요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이 주택가격 상승 확산 경로가 서울에서 시작되게 되면
고양시로도 확산이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십시오.